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경영이라든지 대부분이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결과가 크게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든 경제든 자산시장이든 누가 정치 지도자이고 또 누가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지 또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식 전문가, 채권 전문가, 부동산, 가상자산 전문가로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특히 유튜버 시대는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경제활동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기울이는지 또 선거를 할 때는 후보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미국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지요. 자산시장은 물론 이민 문제라든지 또 세금 문제라든지 국가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사람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건데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의 이제 자질 문제인데 여기서 자질이라 하면 이제 인품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식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인품은 흔히들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아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제3자에 대한 배려심이 크다. 그런 걸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지식 분야는 사실상 진정한 전문가를 우리가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경제 분야가 그 정도가 심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은 그래요. 경제 전문가라 하면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면 스카이대 경제 경영학과 출신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30년 이상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교육 문제이기도 한데 전문가 범위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한 분야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우리가 박사 할 때에 박자는 넓을 박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다양한 분야 지식 자체가 한 분야의 지식의 깊이를 또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경제 이론도 필요해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동산, 가상자산 모두 마찬가지예요. 경제 이론도 필요한데 또 물리학적 관점도 필요하고 그죠? 또 재정학적 관점도 필요하고 회계에 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그 분야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문가예요. 그 모든 분야에 관해서 남다른 수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을 기초과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문학 측면에서도 물리학이 필요하고 정치가에게도 물리학 지식은 필요하고 경제 이론도 어떻게 보면 힘에 관한 얘기예요. 뭐 기업 활동도 결국 힘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쪽으로 가고 또 주식 투자자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즉 유동성 확보 그 자체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가게이든지 힘이란 말이죠. 정치에서도 뭐 힘은 굉장히 중요하죠. 머스크가 대표적인데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정치가의 운명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머스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도 바꿀 수 있고 경제도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도 어떻게 보면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보면 물리학이 힘을 연구하는 분야니까 뭐 상통하죠. 뭐 한 3촌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안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마 경제 전문가 중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물리학 획득하니까 수능 시험 볼 때 물리 공식에 온 것을 가지고 나 물리 공부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인터넷 시대에는 물리 공식 다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럼 모든 사람이 물리 공부 다 했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물리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경제 이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화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화폐의 역할이라든지 그래야 주식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채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 역시 뭐 화폐를 가지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니까요. 근데 그걸 또 일부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우리 가상자산도 교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상자산이 교환 수단이라면 모든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다 가상자산처럼 교환 수단 될 수 있어요. 우리 주식인 쌀이나 밀을 가지고도 교환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신발이나 자전거도 교환 수단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화폐냐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상자산이 교환 수단이니까 화폐다. 그럼 화폐란 뭐냐는 거죠. 교환 수단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접두사가 수식어가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가치 척도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라 해야 돼요. 그 수식어 두 개가 부트가 두 개 다 엔드예요. 하나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개 조건을 가질 때 우리가 화폐가 되는 거죠. 가치 척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주체가 돼야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교환의 주체, 돈을 가진 그 돈이 가상자산을 내 투자하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돈. 그러니까 돈이 주인공이에요. 가상자산은 대상이란 말이죠.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자전거, 자동차 모두 돈을 가지고 구입하는데 대상이란 말이죠. 대상은 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다 화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전문가들 심지어는 뭐 한국은행조차도 가상자산을
뭐 이주일 총재 있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가상통화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성격도 모르고 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죠. 수요 공급 이론, 뭐 어떻게 보면 그거 모르는 경제학자 어디 있고, 그거 모르는 즉 수요 공급 이론 모르는 경제 전문가 누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수요 이론이 뭡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그 세로축에 가격, 가로축에 뭐 교환량, 수량, 아니면 뭐 그 해당 자를 넣든지, 뭐 세로축이 가격이라면 하나는 우하향을 해요. 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론은 우하향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은 가로축에 가격을 넣든 세로축에 가격을 넣든 우상향해요. 완전히 다른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 없거든요. 경제 전문가 없거든요. 제가 한국은행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지금 하는 그 수요 이론을. 그 가장급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진 분들이 앞에 앉아가 그렇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은 거예요. 뭐 대부분 스카이대 출신들이 한국은행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임직원의 한 90%는 스카이대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수요 이론조차도. 그거는 교수들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국은행의 과장급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스카이대 교수들이 그 수요 공급 이론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화폐도 제대로 아는 그 우리 경제학자 없거든요. 한국은행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화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환 수단이면 화폐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 돼요. 화폐는. 그리고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일어야 돼요. 특정한 거하고는 그 교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 어디서나 교환이 돼야 돼요. 밤에도 또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조차도 잘 안 돼 있고, 화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즉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 그 경제 이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화폐 교환 방정식.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그 시공이 구분이 안 돼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그 공간과 그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리가 몇 프로라고 할 때 그거는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3개월인지 1년인지 그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 수익률이다? 언제? 이 현 시점에서 그 시간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 수익률 제로잖아요. 그러면 월 얼마 수익률? 그 다음에 뭐 분기별 얼마 수익률? 연 얼마 수익률? 다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자꾸 분리시키려 해요. 즉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이라는 그 가정 자체가
시간은 정지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경제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론을 얘기하다가 경제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는 그래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요. 주식 전문가는 그 경제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회계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리 관련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 물리가 왜 중요하냐면 속도거든요. 속도는 힘의 크기를 결정한단 말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어떻게 빠르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화폐 유통 속도도 있고, 정책의 그 속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막 관세를 100%씩 때리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또 순서도 중요하고요. 순서도 어느 것부터 중요하느냐, 그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할 때 많은 분야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분야를 뭐 경제학 전공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서울대에서 경영학 교수다? 그래서 저 사람은 경영 전문가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산시장도 요즘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은 가격이 오를 때는 잘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투자만 해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전반적인 뭐 정시 상황이 좋을 때는. 근데 어려울 때는 대부분은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그 국민연금 수익률로 보니까 한 10일 전입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한 20% 연초 대비 깨졌더라고요. 국민연금이 미국에 투자한 거요. 미국 주식시장. 대부분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 대비 한 20%, 환율까지 하면 20%가 넘게 깨진 거죠. 환율이 지금 우리 환율도 한때는 1,460원, 70원 했는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10원까지, 10원, 20원 사이에 있더라고요. 20% 넘게 손실이 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다 이겨요. 진정한 전문가죠, 사실은. 전천후 전문가지요.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내리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모두 다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물리학, 재정학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 되는 거죠. 가격이 오를 때도 가격이 내릴 때도. 그만큼 이제 전문가는 그 지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그냥 아까 가정을 전제로 성립된 경제 이론을 이해도 못하고 암기하는 사람을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수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GDP 관련 제가 얘기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연대 교수였어요. 경제학 교수이면서 한때 청와대까지 전문가로 근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도 들어봤는데 GDP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북한 GDP하고 한국 GDP를 비교하기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고속도로 건설을 똑같이 한 20m, 길이 4,400km. 우리 경북 고속도로 그 정도 되죠. 북한은 10분의 1도 안 돼요, GDP가. 왜냐하면 땅은 거의 국가 땅이잖아요. 인건비는 군인들 동원해가 건설해요. 월급 안 줘도 되거든. 별도로 월급 줄 필요 없어요. 훈련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장비도 군대 장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속도로를 건설해도 북한과 한국의 GDP는 엄청난 차이가 한 50배 내지 100배 차이가 나요. 그런 개념을 모르고 GDP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 중간에 수업하다가 그 시간도 채우기도 전에 컨디션 안 좋다고 해가 나가더라고. 여튼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진정한 전문가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자산시장의 참여자들은 정치가를 선택하는 것도 투표죠. 그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회사죠. 어떤 자산운용회사가 규모만 크다고 해갖고 훌륭한 자산운용회사 아니에요. 자산운용 잘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미래에센, 삼성, 자산운용, 또 각 은행들 소유 자산운용사들 있잖아요. 그쪽이 과연 수익률을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 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배경, 미국 지금 자산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변수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 시장에 대응을 하느냐, 전문가로서 활동하느냐 완전히 다르죠. 근데 안타깝지만 아주 극히 소수, 한 1% 미만의 유능한 전문가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연 20% 이상 수익 실현 가능해요. 참고로 목요일 지금 기준, 금요일 오늘 방송을 금요일에 해놓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요일날 주주총회가 있어가지고 또 토요일날 방송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하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하면 한 2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한 4개월 동안에. 4개월은 아직 안 돼,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했으니까. 오를 때도 지난해 보면 저거 엔비디아도 추천하고, 지난 한 3년 전에,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추천하고,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그때도 아무리 그 수익률이 낮아도 30-40%는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이 관련 분야 공부를 다 했거든요. 경제 이론도 공부했고, 재정학도 공부했고, 물리학도 공부했고, 회계학도 공부했고, 많은 분야를 공부를, 제가 교회나 아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불교 경전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천도교 그것도 경전이라고 하던데 읽어봤고, 성경도 읽어봤어요.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지식이 밸런스가 잡혀요. 밸런스. 지식도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화폐를 물가만 자극한다고 보는 사람은 경제 이론만 암기한 거죠. 근데 화폐는 물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가치를 창출한다. 즉 GDP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의 밸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제대로 선출해야 자기의 생활이, 또 경제 활동, 사회생활이 건강해지고 또 성과도 있고,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경제가 망가지면 트럼프처럼 가상자산 정책을 해도 가상자산 망가져요. 가격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역시 밸런스가 없다. 속도 개념도 없다. 정책 융합 능력도 없다. 쉽게 하면
대통령 자질은 없는 사람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다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정자를 할 거예요. 한 5월 내지 6월 사이에 정자를 할 건데 주주도 뭐 사람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 뭐 연 40%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뭐 자산 전문가 집단으로 보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주도 중요하다. 정자에 참여하는 주주도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할 거다. 좀 선택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아마 세미나를 한번 할 건데 그때 참여해가지고 희망한다면 또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하는 요지는 사람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